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6주차 조리교육과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목차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 어떻게 책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수업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잘 정해서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는지를 정한 다음에 다른 책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문에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쓰게 됐는지, 어떤 내용을 썼는지,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쓰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문에서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서문에 쓴 내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나는 목차를 어떤 순서로 정할 것인지를 갖다가 정한 다음에 책을 이제 구성을 해서 써나가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쓰기로 정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표현들 아니면 그 어떤 내용을 다른 데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카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저작권법에 이제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법에 대해서 반드시 저자는 알아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쓴 책이 다른 사람의 그 카피를 한 거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배가 돼서 출판을 못할 수도 있고요. 출판이 되었다 할지라도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저작권에 그 위배된 책은 대중들한테 팔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책을 제작해 놓고도 팔지 못하는 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출판사도 손해가 보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도 정말 대중들에게 또는 내가 책을 출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작권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내용을 쓸 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책을 참고해서 쓴다 할지라도 그 문장의 센텐스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장을 갖다 쓰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어떤 말을 바꾸든지 자기의 생각을 좀 바꿔서 글쓰기 스타일을 바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저작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유튜브 동영상에 저작권법에 대한 그런 그 개념 정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아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봤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여기 수업 자료에 그 주소를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자료를 카피해 가지고 보실 때에 이 유튜브 동영상도 함께 보아주셨으면 제가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기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더 잘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유튜브 동영상을 같이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작권법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미술작품을 만들어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완성해야 할 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 뭐 하나 만들려면 시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친구나 또는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이거를 몰래 뺏겨갔다면 여러분도 어떡할까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전 속상할 것 같아요. 어떨 때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뭐 PPT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누가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실 고민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가져가서 뺏겨서 쓴다면 좀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거 아시죠? 저작권법에 이제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사람, 즉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저작권법입니다. 우리가 PPT를 하나 만들더라도 언어 한 문장을 쓰더라도 이거는 이제 저작권법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하고 PPT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암암리에 지금 있지만 그거를 일일이 따져서 그 책임을 묻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에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 결정권을 권리, 저작물의 이름을 표기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이 쓰도록 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공포권, 그 다음에 이름을 쓸 건지 말 건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동일함을 유지할 권리.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그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어떤 형식을 만들 경우가 있어요. 기승전결을 해나갈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해나가는데 그런 것들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는 권리로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등이 이에 속한다. 예, 복제를 하면은 그 복제를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된다는 거죠. 예, 뭐 전시를 하게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작 인격권은 상속 및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작 재산권은 상속 및 양도가 가능하며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책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책이 잘 팔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후에도 70년간 그거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제가 쓴 책이 있는데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작년 3월에 출판한 책인데요. 이 책이 만약에 제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고 인기가 있어서 이거를 계속 그 인쇄를 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쇄를 저의 자손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70년 동안이요. 정말 괜찮은 일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베스트셀러를 하나 낸다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굉장히 그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유명한 책 같은 경우 박경리라든가 박완서라든가 이런 소설을 쓴 사람들, 뭐 또 여러 분야의 유명한 작가들 있잖아요. 시인이 있고 이런 분들은 정말 그 자손들이 저작권료를 받아서 부모님 또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 계속적으로 돈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작권료는 그런 거라는 거죠. 예, 창작물에 대한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 이름을 쓰고 다 했죠. 그래서 이 책은 누가 뭐래도 제가 지은 책이 되는 거겠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인쇄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그 인쇄비를 받는 거죠. 출판사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책을 쓰려고 하고 베스트셀러를 내려고 하는 거는 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고도 하지만 그 작가들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의 수입원으로서 우리가 그 재산을 물려주듯이 이 저작권에 대해서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저작재산권은 기간은 이제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키마우스 저작권 실효를 늘리기 위해서였답니다.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엄청나게 그 저작권료를 많이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거 하나 만들어줬으면 지금도 많이 제가 그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건 없고요. 제 책을 혹시 제 사후에 정말 잘 팔리는 책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 자손들이 그 돈을 벌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미키마우스 재산권으로 인해 전 세계가 가장 돈을 많이 들인 캐릭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키마우스 알죠? 그 쥐와 뭐 고양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데 매년 60에서 10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키마우스는 뭐 mp3 플레이어, 휴대폰 케이스, 시계, 인형, 키홀더 뭐 여러 분야에 뭐 진짜 사용하고 있죠. 예,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미키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다 돈을 내고 쓰는 거죠. 예,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썼다가는 우리 저작권법에 다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 이거를 내가 해가지고 돈을 버는 일을 했다. 이럴 때는 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듯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미키마우스와 같은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뭐 캐릭터 상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나요? 뭐 대장금도 캐릭터 상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버스 타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펭귄 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시대별로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구,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그래픽, 작곡, 음악, 춤, 그림, 지도 등이 다 저작권에 포함이 됩니다. 예, 영화도 우리가 저작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하나 대박나는 영화를 만들면 그 감독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죠. 그죠? 몇만 관객이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 우리가 많은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작곡자하고 작사가에게 돈이 가는 거 아세요? 예. 그래서 정말 좋은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를 쓴 사람은 그 돈을 70년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죽은 후에도 자기 평생에 받는 건 물론이고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하나 잘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 무용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뭐 음악, 뭐 각본, 강연, 강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들도 방송 출연할 때요, 사실은 저작권이 있거든요. 예, 근데 방송국에서 사인하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네 방송사에서 이 만든 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권리를 갖겠다 이렇게 하고 사인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 다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식대첩 같은 경우
출연할 때 저희 한 번만 출연료 주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틀면서 누가 그 돈을 벌어요? 그거를 제작한 회사 올리브 TV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까지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책을 잘 쓰면 그 책을 뭐 영어판으로 내고 뭐 일본어판 내고 어디판 내고 뭐 하듯이요. 우리가 그 TV 프로그램도 외국에 팔잖아요. 그러면 그거 돈 다 받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잖아요. 그런 그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 그러면은요, 그거 아마 저작권료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한식대첩이나 무슨 뭐 그런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 외국 가니까요. 유럽에도 가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어디서부터 만들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그런 프로그램 스타일을 사다가 카피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한국 사람이지 그거를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 형식으로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자체를 그 스타일을 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가니까 똑같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작권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작물은 물리적인 매체뿐만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형태 역시 해당되고요. 문자의 형태의 저작물뿐만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된 건축, 설계도, mp3와 같은 음악 저작물, DVD나 영화나 비디오 같은 영상 저작물, 소프트웨어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 밖에 디지털화된 미술이나 사진, 저작물 등도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네. 우리가 만든 유튜브도요, 저작권법에 아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함부로 만약에 돈을 받고 팔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례로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한 어떤 그 폰트 파일 또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다. 글씨체 왜 이쁜 글씨체 갖다 쓰려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저작권법하고 관련이 있고요. 무료로 배포되는 폰일지라도 폰트 이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그 저작권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디지털 자료가 네트워크 공간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들이댈 경우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정말 저도 저작권법을 뭐 얘기를 한다면 저도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작권 체제 하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저작권을 공유하는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어떤 거는요,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블로그 같은 데서도 막 글을 쓰면은 그거 드래그해서 가지가지 못하도록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저작권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그거를 남의 거를 그냥 다 카피하다가 내 홈피에다가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쓸 때 뭐 여러 그 분야에 있는 내용을 이제 넣어야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나요? 막 그 카피를 하다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저작권법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분 거를 갖다가 이제 내 책에 넣었다면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은 출처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요. 남이 쓴 문장을 내가 그대로 갖다 쓰거나 사진을 갖다 쓰거나 뭐 아니면 어떤 통계 자료를 사용했다던가 뭐 그래프를 사용했다던가 이렇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가 이제 책을 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학교 교재로 쓰는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디자인 자체도 이게 다 뭐냐면 저작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책을 구성하는 이런 그 디자인, 예, 책을 이렇게 이제 그 편집을 하는 이런 디자인도 저작권법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있는 그림도요,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출판사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저자가 이런 거를 그림을 주든지 그려서 주든지 아니면 그려서 줄 수가 없다. 그럼 연필로라도 그려서 주면 이 출판사에 있는 일러스트가 이 그림을 다시 그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실는 거지 어디에 있는 거를 갖다가 카피해서 붙여다 넣기를 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다시 그립니다. 왜냐하면은 절대 그림은 똑같이 그려질 수가 없거든요. 어디가 달라도 다르기 때문에 예, 비슷하게는 돼도 똑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작권이 있다. 그래서 새로 그림을 그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 책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림이 이제 제 책은 그림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림 자체도 저작권이 다 있고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에게도 이 돈을 지불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똑같이 카피해서 썼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그림이, 좋은 그림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허락되어 있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 외에 그런 허락이 없는 거를 갖다가 이 책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사실은 그림 다 새로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체가 저작권을 갖고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그림도 우리가 다 새로 그려야지만 됩니다. 예. 뭐 이런 거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되겠죠. 뭐 이런 거도 있지만 이제 또 그냥 일러스트식으로 표로 표현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양 같은 경우도 이것도 다 어떤 거냐면 요거는 이제 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출판사에서 출판사나 아니면 이 디자인 전문하는 사람이 팔기도 해요. 여러분들 왜 PPT 왜 이렇게 그 그림 예쁘게 되거나 아니면 구성이 예쁘게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서 쓰지 않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자체도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저작을 창작물을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일정 비용을 내고 사서 쓰면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거를 돈 내지 않고 사용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요리책을 가지고 이제 그 요리책을 냈어요. 근데 레시피는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문장은 바꿔야 되겠죠? 만약에 그 저작권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진도 갖다 쓰면 안 돼요. 예, 이 사진도 역시 새로 찍어서 이렇게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요리 잘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의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또 왜냐면 저작권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진을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사진 작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이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진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요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요리한 사람이 그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내고자 할 때 사진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거를
했잖아요. 돈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저작권은 사진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출판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할 때는 뭐냐면 그 사진 찍는 작가분한테 이거에 대한 저작권은 내가 갖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계약을 작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사진 작가가 찍은 거를 내가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저작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리책을 내기 위해서 내가 사진을 새로 찍었다. 아니면 내 사진이다. 뭐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사진사에게 의뢰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를 받아놔야 됩니다. 서류상으로. 그렇지 않고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에게 시켰다 할지라도 사진을 찍었다 할지라도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사진 작가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작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내가 요리 작품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할 때는 그 저작권에 대해서는 내가 갖는다라고 사진작가하고 분명히 얘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서류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저작권에 대해서 내가 획득을 해야지만 내 마음대로 이 책에 쓸 수도 있고 저 책에 쓸 수도 있고 다양한 분에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하는 사람이 그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에 대한 작품이 요리를 만든 사람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누가 갖는다고요?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그 저작권을 갖는다고요. 그것도 하나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낼 때 들어가는 일러스트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 그 표가 어떻게 된다?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 새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출판사로 하여금 그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줘서 일러스트가 그림을 그리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거를 공유하기도 하고 뭐 돈을 안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는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죠. 그래서 돈을 지불했다면 그거에 대한 가치는 내가 쓸 수 있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갖다 썼다. 이거는 저작권의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카피레프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작권을 일컫는 카피라이터와 반대되는 뜻인데요. 공동으로 저작권을 갖는 거죠. 여러 사람이 수고한 거에 대해서 공동으로 갖고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구글 사이트에서 그림이라든가 사진 같은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어느 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료로 사용해도 좋다 하는 것은 저작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내가 저작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한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내가 그것도 나의 작품이다 생각하고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함부로 사용한 사람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 벌금을 물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작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영양학에 들어가는 그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시든지 일러스트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자료를 반드시 출판사에게 주어야지만 이 책을 만드는데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센텐스도 여러분들이 아마 한 5문장 계속 똑같은 문장을 갖다 쓰면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문장인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스타일이 거기에 녹아져 있어야지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작물에 대한 권리 주장이 앞으로 점점점 세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책을 쓰거나 또는 뭐 노래를 만들거나 뭐를 할 때 반드시 저작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삶을 윤택할 수도
할 수 있게 하고 후손들에게도 굉장히 부를 갖다 줄 수도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책을 작성하는 데 있어 저작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세요.